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변화 관측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입니다. 도시화와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환경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확대되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생물다양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유엔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중에 하나의 목표로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추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유엔과 많은 연구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에 생물다양성 협약에 아이스 타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 중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관측되었고, 기후변화는 2050년까지 15에서 37%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관심에 발맞춰 생물다양성 보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그리고 유전자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 자원 등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몇 년에 한 번씩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출간하기 위해 종을 탐색하고 측정하고 있고,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 체계는 생물다양성 정보를 교환, 종합하는 국제체제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온도나 강수량처럼 기후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와는 다르게 생물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국내 논문에서도 통일된 지표의 이용이 아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에서처럼 여러 지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국외 논문에서 생물 다양성을 어떤 지수로 이용해 평가하였는가, 그리고 생물 다양성 평가 지수의 발전 방향의 고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선행 연구들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 변화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생물 다양성 변화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를 정리 및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문헌의 검색은 웹 오브 사이언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였습니다. 주제로는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주제로 설정하여 검색을 진행하였고, 출판 연도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을 하였고, 문서 유형은 알티클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논문들은 연관성 순으로 정렬하여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림과 같은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 지표를 이용하여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 논문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평균 온도,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논문들을 추려 총 25개의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래프는 리뷰된 문헌들의 출판 연도를 정리하여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연구된 문헌들의 출판 연도는 2018년부터 급격히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 결과를 연관성 순으로 배치하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최신 논문이 상단에 배치되어 생긴 경향성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 평가 지표 관련 논문이 2018년도에 이후에 들어와 많이 연구되고 있으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논문들에서 이용했던 지표들은 표와 같습니다. 25개의 논문 중에서 21개의 논문에서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데 스피시스 리치니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84%의 이용률로 지표들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는 수도, 그리고 심슨스의 다양성 인덱스가 가장 많이 이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기타로 분류된 지표로는 커뮤니티 에버리지 레인지 사이즈, 바이올로지컬 코리더스, 그리고 보호지의 넓이 등이 있었습니다. 논문들에서 이용한 스피시스 리치니스는 해당 위치에서 발견 가능한 종의 수의 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해를 위해 그려본 그림으로, 만약 4종의 생물이 각각 그림과 같은 출현 가능지를 가지고 있다면 스피시스 리치니스는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스피시스 리치니스는 SR로 축약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지표는 지표의 원래 정의대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연도별 이용된 생물 다양성 평가 지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연도에서 이 SR 지수가 이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도의 논문 중 하나의 논문에서 셰넌의 인덱스와 심슨의 인덱스 그리고 종균등도를 모두 이용한 논문이 하나가 있어서 2017년의 다양도가 리뷰한 논문 수 대비 좀 높게 평가되었고 2018년에는 리뷰했던 모든 논문이 SR 지수를 이용하고 단 하나의 논문에서 SR과 파일로제네틱 다이버시티를 이용하는 논문이 있어 리뷰한 논문 수 대비 낮은 값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전까지는 4개 이상의 지표가 거의 이용되지 않다가 2020년에는 턴오버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찰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SR 지수의 높은 이용률이었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SR을 이용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몇 논문들에서 생물 다양성 변화 평가 지표로 SR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표임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연구에서 이용하여 평가하는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이유는 어, 이용하는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총 개체수를 측정할 수 없거나 출현 데이터를 가공하여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할 때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혹은 인풋 데이터의 특성상 리치니스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논문에서 이용되는 데이터를 가져와 이용하거나 수집 혹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이런 SR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이미 많은 논문에서 SR을 이용하여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고 있음은 이미 연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이 지표가 구축하기 쉽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 종의수, 즉 총 생물 수도가 필요한 다른 지표와는 달리 단순히 종의수를 합한 수를 구하는 방법은 데이터 구축이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하나의 연못이나 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국가 단위 또는 대륙 단위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넓은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든 생물의 종의 수를 측정하고 서식처의 위치를 그리는 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별 탐지 난이도에 의한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스터디 사이트가 물속의 파이토플랭크톤처럼 약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일 때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고 종별로 탐지할 수 있는 난이도의 차이가 좀 커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표는 이 스피시스 리치니스가 유일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리브랜드는 스피시스 리치니스가 생물 다양성 중 일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지표만으로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SR의 한계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SR은 종, 지역, 범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종의 이주, 멸종 등에 따라 값이 변하지만 어떤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 SR이 종 구성 변화의 속도와 무관함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함은 종마다의 오점도, 희귀성, 턴오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쓰는 용어이지만 이 SR은 생물 다양성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연구 방향으로 생물 다양성 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논문이 많이 있었지만 어, 반응하는 민감도의 정도를 평가할 지표가 아, 아, 민감도의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지표만을 평가하는 환경영향 평가의 생물 다양성 평가 고도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의 이용 지표를 리뷰해 봤던 결과 우점도 지수, 종 다양도 지수, 균등도 지수, 풍부도 지수 이 네 종류의 지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리뷰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런 지수들이 계산만 될 뿐 다른 언급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는 평가서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생물 다양성의 활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여 생물 다양성 평가 고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의 참고 문헌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단